혹시 사업이 잘못됐을 때 내가 평생 모은 돈이나 우리 가족이 사는 집까지 전부 잃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법적 보호막, 유한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내 사업 때문에 우리 집을 잃을 수도 있을까?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모든 사업가들이 마음 한편에 품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일 겁니다. 사업의 위험이 내 개인의 삶을 통째로 흔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만약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제대로 된 법적 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면요? 사업하다 생긴 빚이나 법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개인 통장, 살고 있는 집, 심지어는 차까지 말 그대로 모든 걸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곧바로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무서운 상황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유한회사라는 아주 강력한 보호도구가 있어요. 저는 이걸 법적 보호막 또는 방패라고 부르고 싶네요. 이 방패가 대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이 유한 책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책임이 딱 내가 투자한 자본금까지만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수십억의 빚을 져도 여러분은 처음 투자한 돈 이상으로는 단 1원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굳이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크고 강력한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회사를 설립하는 그 순간 그 회사는 법적으로 여러분과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회사는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회사 스스로의 이름으로 자산을 갖고 계약을 하고 또 빚을 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회사가 별개의 법적 인격체니까 설령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채권자들이 여러분의 개인 집이나 예금 통장에 손을 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업의 리스크와 나의 개인적인 삶 사이에 아주 명확하고 단단한 벽이 세워지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법적 보호막이라는 게 실제 상황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만 듣는 것보다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요. 어쩌면 모든 사업주가 한 번쯤은 걱정해봤을 법한 상황입니다. 바로 직원과의 갈등 문제죠. 사소해 보였던 실수가 어떻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관리자가 신입 직원을 해고하면서 그만 감정적으로 실수를 하고 말아요. 여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차별적인 뉘앙스의 말을 내뱉은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벌금입니다. 이런 차별 관련 소송에서 만약 회사가 지게 되면요. 벌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경우에 유한 책임 보호막이 제 역할을 했을까요? 정답은 네, 완벽하게요. 입니다. 회사가 유한 회사였다면 그 어마어마한 벌금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됩니다. 사업주 개인의 집이나 차, 예금은 아주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죠. 이게 바로 보호막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사례입니다. 이 보호막이 항상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경우인데요. 한 부동산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투자자가 수익을 더 내려고 일반 주택을 여러 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으로 개조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화재 안전 규정 같은 중요한 법적 의무들을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끔찍한 화재 사고가 터지고 말았죠.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법원은 집주인 개인에게 약 4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고요. 그는 결국 투자했던 부동산은 물론이고 자기가 살던 집까지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호막이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거의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미함이죠. 유한 책임 보호막은
불법행위까지 가려주는 만능 방패가 아닙니다. 이처럼 법을 중대하게 어기거나 심각한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회사의 장막을 걷어내고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 바로 공식적인 계약 없이 믿음만으로 시작한 동업의 위험을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경우입니다. 자, 당신이 아주 유망해 보이는 프로젝트에 큰 돈을 투자하고 심지어 개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트너들은 몸으로 때우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런데 2년 뒤 프로젝트가 어려워지자 파트너들은 그냥 떠나버렸고 그 모든 빚은 고스란히 당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대출 원금 3억 원에 온갖 비용들이 붙어서 갚아야 할 돈은 5억 원으로 불어났고 처음 투자했던 8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5억 8천만 원의 개인적인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처음부터 유한회사로 제대로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네,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보호막이 완벽하게 작동해서 그 막대한 대출은 회사의 빚이 되고 당신의 개인 자산은 안전했을 거예요. 보세요. 사업 시작할 때 법적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이 선택 하나가 개인의 재정적 안정과 파멸을 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보호막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셨는데요. 그럼 이 방패가 깨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좀 어렵게 법인격 부인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회사의 장막을 뚫고 들어와서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보호막이 뚫리는 가장 흔한 두 가지 경우가 바로 이 부실거래와 개인 보증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부실거래는 회사가 망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거래를 하는 거고요. 개인 보증은 말 그대로 회사 빚에 내 개인 이름을 걸고 보증을 서주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스스로 보호막을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인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하고 강력한 보호막을 어떻게 하면 계속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기본에 있습니다. 바로 회사 이사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 거죠. 보호막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 네 가지 의무를 지키는 겁니다. 첫째,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고요. 둘째, 회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직원, 거래처, 국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기본 원칙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방패를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게 기본 방어라면 여기에 갑옷을 한 겹 더 껴입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보험이라는 아주 강력한 2차 방어선이죠. 예를 들어 임원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건 이사로서 내린 결정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을 때 방어 비용을 대주고요. 핵심 인력 보험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회사가 흔들리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런 보험들은 여러분의 보호막을 훨씬 더 두텁게 만들어주는 필수 도구들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부동산 투자 같은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고급 절약 하나만 살짝 맛보기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특수목적법인, 줄여서 SPV라고 부르는 겁니다. SPV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상 특정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세우는 유한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새로운 파트너랑 좀 리스크가 있는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사업의 위험을 내 다른 자산들과 완전히 분리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별도의 SPV를 만들면 그 프로젝트가 잘못되더라도 다른 사업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완벽하게 방화벽을 칠 수 있는 거죠. 아주 스마트한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한 책임이라는 이 강력한 보호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구조는 그냥 복잡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끝난 후에 나의 방어선은 과연 충분히 강력한지 꼭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